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벌써 9번째인데요. 최근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 건 아니냐라는 우려는 불식시켰지만 대신 만만치 않은 청구서를 또 받아들였습니다. For North Korea and the denuclearization talks. I'm not considering actions. I will be discussing. We didn't have an agreement on short-range missiles, and a lot of people and a lot of countries test short-range missiles. There's nothing spectacular about that, but we will be discussing that also. 일단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앞으로의 제재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들이 많았지만 위원장님, 우리가 3년간 미국 무기 구매 계획을 했다. 무기 보따리를 미국에게 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65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이야기를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우리 현대자동차가 2조 4천억 정도 되는 무인 승용차 문제를 이제 투자하겠다는 것과 함께 한국가스공사가 셰일가스를 이제 수입을 하겠다. 이런 했고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지난 10년간에 한국이 어떤 무기를 수입했는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이런 무기를 구입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각 나라의 여러 가지 무기를 사라. 왜 동맹인 나라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의 좀 심기를 달래주는 측면에서 제시를 했고, 이제 아마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실무 협상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위비 협상 관련 실무 협상 하는데 문제는 지난번 볼턴 보좌관이 왔을 때 현재 우리가 1조 원 조금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 거기에 6배를 요구를 했어요. 과연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더 요구를 해야 될 것인지. 자, 이것에 대한 대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백악관에서 한미 관계를 린치핀. 그동안 이게 오바마 정부 때 썼던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린치핀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보면 위원장님,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내리는 전략에서 우리가 통 큰 무기 구매를 결정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전략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6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를 지금 요구를 받고 있는데 그걸 방위비로 분담할 경우에 우리로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럴 바에야 오히려 무기 구매를 더 늘리고 실제 방위비는 좀 줄이는 쪽으로 그런 전략을 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전략을 수용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이렇게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이다라고 치켜 세우면서도 정상회담에 쏠린 스포트라이트는 또 전부 가로챘습니다. 최진국 교수님. 만나기만 하면 트럼프 대통령 할 말만 하는데 질문 17개를 다 본인이 다 독식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들 만났을 때도 보면요. 본인이 거의 대답 다 하고요. 또 이제 물론 이날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질문 내용을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정상회담과 관계없는 질문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바그다드에 지금 로켓 2발, 미사일 2발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어떤 입장이냐. 또 총기 규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어요. 또 기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 문제나 남북 관계 또는 한미 간의 관계 이외에 미국 국내적 관계들의 질문이 많다 보니 그 대답도 했지만 또 본인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본인이 저런 현상이 있을 때마다 그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본인의 치적을 내세우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정상들에게 상당히 좀 좋은 이미지보다는 자기의 정상회담의 자리마저도 자기의 어떤 긍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도구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또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기는 자랑과 질문 가로채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한미 정상이 뉴욕에서 만났을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2달 뒤에 부산에 올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올 11월에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참석 여부를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국정원에서는 아마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 올해 11월 2달 뒤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올 수도 있다. 이걸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우선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국회 정보위원장의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는 서훈 국정원장이 알 수 없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간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 방한 분위기, 뭔가 우호적인 분위기를 좀 띄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을 경질하면서 말했던 새로운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을 전혀 안 했고요. 예.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계속 답답한 현상 유지만 되고 있지 뭐 하나 나아진 게 없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아쉽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들고 오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11월에 아세안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까지 올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지나친 낙관을 계속하다가 국민들의 실망감과 피로감이 더욱 커졌던 그러한 전례를 답습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설 얘기까지 정리를